남의 사생활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내가 내 방광을 지배하지 못한다. 폐경과도 관련이 예, 있어요. 물론이죠.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불편할 것 같아요.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잖아요, 원장님.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민하다잖아요. 네. 그럼 신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과. 그렇죠. 그러니까 척수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 같은 것을 알아서 아이고.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과민성 방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노화라든지 아니면 폐경이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폐경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 물론이죠. 아. 여성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떨어질 경우에 방광이 과민하게 될 수 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진료를 보시다 보면은 과민성 이런 방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대한배뇨요실금 학회에 알려진 바로는 대한민국 성인의 약 12.2%가 네. 이 병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14.4%.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네. 유병률이 올라가서 50대 이후에는 3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0% 이상이요? 네. 아니, 폐경 오고 갱년기도 좀 속상한데 방광까지 말을 안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분 많으시겠는데요, 원장님? 그렇죠. 갱년기 우울증하고 동반돼서 많은 분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야, 그래서 빨리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진단을 내리실 때는 소변 횟수로 내리시는 건지 다른 검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10회 이상 되면서 난 도저히 이 증상이 왔을 때 참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병력으로 먼저 진단을 내리고 야, 근데 이제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병원에 방문하는 거잖아요. 내가 치료가 아프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질환은 다행히 약물 치료로 하면은 통증 없이 잘 완치될 수도 있고요. 너무 간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뭐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미리미리 오시는 게 제일 좋죠. 원장님을 빨리 가서 만나는 게 1번입니다. 이 예방을 위해서 생활 습관 같은 거 조심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살이 찌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당연합니다. 비만이 있을 경우에는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모든 곳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방광에도 영향이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요? 그리고는 다음으로는 이제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카페인이 있는 커피 같은 거, 그리고 술, 요 세 가지가 방광의 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자극적인 것들은 무조건 피해라. 방광도 싫어한다. 네, 맞습니다. 또 있을까요? 평소에 해야 되는 생활 습관 같은 거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시는 게 좋아요. 나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극복할 수 없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미리 방문하시면은 약물 치료로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일찍 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래 묵혀두면 병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소변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자, 오늘 물어보자 공의 시즌3 김상진 원장님과 함께 방광과 요실금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언제든 자궁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김상진 원장님께 물어보자 둥.